보강 철근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되면 기둥이 슬라브를 뚫어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변호사 쪼변입니다. 최근에 이 아파트 부실 공사 논란이 벌어지면서 순살 아파트라는 용어까지 생겨났는데요. 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고 배후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기를 분양받으신 입주 예정자분들, 이미 입주하신 입주자분들은 어떻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건설사에서 짓는 아파트가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시공 공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공 원가와 시공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무량판 구조로 설계를 하고 감리를 하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요. 무량판 구조라는 것은 기둥이 있고 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보 부분이 없이 기둥과 슬라브만으로 높이를 올려가는 공법이라고 합니다. 무량판 구조로 짓게 되면 장점이 보가 없기 때문에 대들보 부분만큼 층고를 높일 수가 있고, 내력벽이 없기 때문에 탁 트인 시야를 확보할 수 있고, 또 시공도 쉽고 빠르게 원가도 좀 줄여가면서 공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최근에서야 문제가 되었는가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과거의 아파트들은 아파트 정원 부분에 다 차량이 출입할 수 있게끔 되어 있었죠. 그런데 최근 지어진 아파트를 보면 정원형 아파트를 지향하면서 걸어서만 다닐 수 있게끔 하고, 큰 차량들은 모두 지하 주차장으로만 출입할 수 있게끔 설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새로운 규제가 들어갔는데요. 이 지하 주차장의 층고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만큼 높여라 라고 규제가 강화됐습니다. 그 이유는 택배차가 들어와야 되는데, 뉴스 많이 보셨죠? 택배차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면서 끌차를 끌고 들어가라, 이렇게는 못한다. 그래서 아파트 입구 부분에 택배를 이만큼 쌓아놓고 택배 회사와 입주민들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택배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택배 차량인 그 탑차들이 2.3m 높이 가지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7m는 되어야 일반적인 탑차들이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규제를 그렇게 마련을 한 겁니다. 그러면 지하 주차장 층고를 0.4m, 40cm를 높여야 되는 건데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면 지하 부분을 파는 게 사실은 공사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위로 올리는 것보다 토목 공사를 하고 지하층을 더 많이 뚫는 거, 여기서 가장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하 주차장이라는 거는 건물 부분 바로 밑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파트 단지 전체 넓이만큼 지하 주차장을 보통 다 만듭니다. 그 넓이만큼을 전체적으로 40cm를 더 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생겨서 건설사들이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좀 극복할 수 있을까 묘수를 찾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보를 드러내게 되면 40cm라는 층고를 확보할 수 있게 되니까 무량판 구조로 변경하게 된 겁니다.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 주차장에서 지금 이런 순살 아파트 문제가 주로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무량판 구조의 경우에는 보를 없애고 기둥과 슬라브만 올려서 계속 올리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둥에서 슬라브 연결되는 부위에 하중이 엄청나게 걸리게 됩니다. 이 부분을 당연히 철근을 훨씬 많이 넣어서 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보강 철근이 제대로 시공이 안 되면 기둥이 슬라브를 뚫어버린다고 합니다. 이걸 펀칭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바로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강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되는데 철근 보강에 미비점이 있었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아무래도 설계하고 감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사 안전 부분에 훨씬 신경을 써야 되는데, 현실은 어떻게 하면 비용을 더 절감할 수 있는가 부분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설계도 그렇게 하게 되고, 제대로 설계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감리인데 감리도 대충 묵과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고 이런 부분까지 맞물려 가지고 이게 아주 한 번에 모든 문제가 몰려서 팡 터진 게 순살 아파트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근 누락이 정확히 확인된 단지만 15개 단지라고 하고요. 가구 수만 해도 1만 1,000 가구가 넘는다고 합니다. 국토부와 LH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입주자 또는 입주 예정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손해배상을 해드릴지, 그리고 입주 예정자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권까지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발빠르게 마련하고 있다고는 합니다. LH 측은 지금 와서라도 보강공사를 빠르게 서두르고
있고 9월 안에는 대부분의 보강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고요. 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을 못 믿겠어서 입주 예정자분이 계약 해지를 선택한다면 계약 해지권도 부여를 할 예정이다 라고 해서 입주 예정자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막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렇게 대규모의 계약 해지 손해배상권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보니까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떤 절차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지는 진행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하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 거잖아요. 그럼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데 최근에 들려오는 얘기에 따르면은 일단은 LH 측에서 먼저 입주 예정자, 입주자분들에게 손해배상이나 뭐 계약 해지에 따른 계약금 반환 등을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뭐 설계한 쪽이라든지 감리한 쪽과 과실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서 구상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일단은 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입주하신 분들 또는 이미 살고 계신 분들, 분양받아서 입주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까지도 내가 들어가게 될 아파트,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집이 순살 아파트는 아닐까 막 걱정되는 마음까지 생기고 이게 참 주거라는 것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야 되는데 불안한 마음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는 이런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규제가 강화되고 시공하는 쪽과 감리하는 쪽이 충분히 분리되어서 서로가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튼튼한 집을 지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뭐 아파트에 관련된 하자 부분이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신청하셔서 진행해 보시고 또 시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